지난주에 또 슬픈 얘기가 있었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주식 내부자 혐의로 금융위 검찰 수사 중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 다음에 주식이 박살나는 일이 펼쳐졌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냥 조그만 코스닥 기업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기업이었냐? 1월 18일 시가총액 약 10조 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은 2위지만 밀려서 1위야 1위. 1위 기업인데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가 뉴스에 떴습니다. 또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20%가 떴어요. 마이너스 19.15%. 와,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게 실화인가 싶은 내용이 드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제조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예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선도 업체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기술도 좋다 그러고 성과도 좋고 많이 올랐고, 회사가 3개 있습니다. 에코 치면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2019년에 에코프로비엠을 물적 분할해서 2019년 상장을 한 게 에코프로 BM이고요. 2차 전지용 소재지요.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또 인적 분할 이후 상장한 회사 종합환경 솔루션 기업이고요. 한마디로 에코프로는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지주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치면은 다른 데예요. 에코프로 BM인지 알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M이나 에코프로 등등등등에 가면은 딴 데입니다. 딴 데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지주사요. 여기는 주식 내부자 거래 보도 난 날 마이너스 27%가 빠요. 거의 하한가 쳤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할 수 있는데 혐의사항이 뭐냐? 이런 코스닥 랭킹 1위 기업이 마이너스 20%씩 빠지면 손실이 어마무지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라고 봐야 되는데 혐의사항은 이래요. 아직 모릅니다.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가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해였기를 정말 간절히 비는데 기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고위급 핵심 임원들이 피해자를 입건됐는데 2020년 2월 3일 날 어떤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 많이 빠지는 함정이죠. 유혹이 굉장히 센 함정이긴 한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봤습니다. 그 2020년 2월 3일이 언젠가. 타이밍은 여기죠, 여기. 여기서 내부 거래를 했다? 내부 거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회사 주식을 샀겠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55,000원. 57만 5천 원. 여기 있어요, 여기. 1000% 올랐죠, 10배. 아, 진짜. 최근 올해의 주식에서 코스닥 랭킹 1위입니다. 올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매입 의혹이다. 여기를 확대해보면, 요 빨간 장대 양봉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 전날에 어떤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의혹에 따르면 아니길 빕니다. 뭔가 내부자 거래가 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올란 다음에 폭등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00%까지 가는 건데, 에코프로비엠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부자 거래 수사 보도에 관한 드리는 말씀.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조사 대상 임직원 개개인이나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다. 한마디로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이었고 회사에는 손실이 없다. 회사에는 손실이 없죠. 내가 손실이어서 그렇지. 회사에는 손실이 없지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나는 착살났죠.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도덕성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살이 났다는 게 문제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앞으로 쭉 조사가 진행이 돼야겠죠. 조사 진행이 돼서 별 문제 없기를 다시 한번 비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안 그래도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미쳤나봐. 미쳤어요 진짜. 골고루 나와. 이거 2021년 12월 30일 끝날 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개인 횡령. 1월 18일 날에는 전 코스닥 2위 최고 10조 원을 기록했던 신나제는 CEO 횡령 배임. 이거는 여기는 또 여기는 또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넣고 1월 26일에는 코스닥 랭킹 1위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혐의. 우리 공부시켜주려고 그러나? 이게 계속 좀 종합 선물 세트죠. 슈컬리에 충분한 주제가 되고 있어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개인들한테 공부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직원 횡령, 이건 CEO 횡령, 이거는 작전 내부자 거래. 코스닥 CLT리온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예전에 회계했던 게 문제가 됐어. 이건 분식 회계? 이게 무슨 공부 주제도 아니고 주제별로 나와. 이게 하나씩 주제별로 종합 선물 세트로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야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라는 건지. 게다가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1, 2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1조 6,700억짜리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2022년 현재입니다. 현재 1월 18일 라임 자산운용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왜 파산 신청을 했냐? 당연히 1조 6,700억 환매를 못 받으니까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1조 6,700억 펀드의 환매를 중단을 선언했던 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사모펀드의 변제율이 얼마냐?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3.2% 나왔어요. 아니 우리 돈이 들어갔어요. 1조 700억이 들어갔는데 남은 거에 하고 준 게 174억 원. 3.2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뭘 운영하면 3.2%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3.2%인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무식한 생각이긴 한데 그냥 무식하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그 돈으로 어디에 뭘 하면 3.2%인가? 마이너스 97%는 그 선택받은 자만 기록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플러스 97%도 쉽지 않지만 마이너스 97은 뭘 하면 저게 되지? 뭘 하면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건 뭘 넣어야 저게 마이너스 97인가?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물론 개인은 지금 변제를 해줬죠. 개인은 그건 이제 금융위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개인은 특정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 판매사들이 떠하는 거고 저 펀드에서는 변제율이 3.2%라는 거죠.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가 운용 대상이 뭔가 봤더니 코스닥 CB, 코스닥 BW, 해외 무역 펀드 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97%를 하려면 옛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약간 고의성이 어딘가를 통해서 뭔가 녹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97인가? 뭐를 사야 97인가? 이게 상패돼도 마이너스 97%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수십 개 종목이 분명히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저게 녹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웃긴 건 저 보수를 저 이제 부사장이나 뭐 걸렸던 운용력 메뉴의 고위급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21억을 보수로 받았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1억 내라. 너희들 보수로 받은 거. 근데 이 금액도 회수하기 어렵다. 받은 건데 왜? 이 경영진에서 찾은 부동산이 총합계 부동산이고 뭐건 합친 게 17억이다. 1조 6,700억이 날라갔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17억이라는 거죠. 자기 보수로 받은 거는 세금 내서 그런가? 세금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보수로 받은 것도 부당이득 반환도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보면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것만 있었냐? 2019년이고요 이게. 1년 뒤에 또 일어났죠. 2020년 6월 옵티머스. 이번에 옵티머스죠. 1조 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5천억 원이 날라갔다 그러는데 라임은 양반이었습니다. 라임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요만큼 있죠. 마이너스 97%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일말의 뭐 가능성이 있는데 옵티머스는 제가 보기에 역대 가장 황당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지만 왜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투자하기로 한 대상에 투자를 안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주식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얘는 부동산을 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뭐 삼성 그룹주 펀드에 넣었는데 혼자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산 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한 대상에 약속한 대상에 투자를 안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원래는 뭐였냐? 공공기관 매출 채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흔히 공기업들, 공기업의 채권에 투자한다. 이거 안전하죠. 거의 100%에 가깝게 안전합니다. 공기업 매출 투자 채권. 공기업 채권이 날아간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률도 낮죠 대신에 2%대 뭐 이렇게 낮고 거의 뭐 국영기업에 준할 정도로 안전한 운용 상품인데 여기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서 돈을 넣으니까 어딘가에 썼다. 비상장 기업 채권을 매입하는 데 썼다는 말은 어렵고 멋있게 써서 비상장 기업 채권을 매입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넣은 거예요. 비상장 기업이라는 게 제가 만들어도 비상장 기업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 법인 신청하고 거기서 채권 발행하면 비상장 기업이지. 어딘가에 들어간 거예요. 어딘가에 들어간 건데 펀드 자금의 98% 이상을 페이퍼 컴퍼니 또는 알 수 없는 법인들의 사업과 주식 매입으로 사용했다. 어딘가 녹였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환별을 신청하니까 투자금의 80% 이상이 부실 장의업체라는 거는 그냥 어딘가입니다. 정말 어딘가. 여러분들이 만든 어딘가. 돌고 돌고 몇 바퀴 돌더니 감쪽같이 증발했다. 이거 신문기사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신문기사예요. 3년간 4천억 원이 사라졌다. 못 찾겠죠? 이거 엔간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상 뭐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이거는 폰지 사기 비슷한 거죠. 그냥 폰지 사기처럼 아예 작정하고 사기 친 거죠. 아파트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판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내 거 아닌데 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사기를 친 뭐 이런 건데 뭐 여기도 변제율 몇 퍼센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은 뭐 판매사가 또 다 물어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근데 게다가 더 황당한 뉴스는 뭐 요즘에 이런 뉴스까지 나와. 구청 공무원이 115억 횡령했다. 이제 하다 구청 공무원까지. 공무원은 또 왜? 이분은 주식코인 투자하려고 강동구 고덕강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유치금 이거를 이런 건 또 어떻게 횡령하나? 투자 유치금을 구청이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계좌로 어떻게 보냈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코인에서 날렸다. 제가 보니까 30억 정도는 돌려줬는데 나머지 한 80억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쵸. 뭐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어디 마늘밭에 있을지 뭐 실제로 주식코인이 날아갈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죠? 아 이거 뭐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야 어디에 뭘 믿고 하겠냐? 게다가 이런 뉴스가 들리면 많은 분들이 어머 쟤 큰일 났다. 쟤 저렇게 횡령하고 쟤 저렇게 뭐 이렇게 해서 돈 빼먹고 사기쳐서 걸렸으니까 어머 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어머, 제발아. 몇 년 살다 나와서 부자 되겠네. 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어머, 걸렸어. 쟤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몇 년일까? 저거 좀 줄이면은, 뭐, 좀, 1심, 2심, 3심 가다가, 나중에 가구 좀 줄이고, 뭐, 집행유예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줄여서 나오면은, 어머, 100억 부자니? 1000억 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식 자체가, 이게 좀, 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걸리면은 큰일 난다. 뭐, 이게 아니라, 뭐 걸리면은, 어머, 한 건 했구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정말로, 그리고 아까 저 펀드 저런 거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투자 신뢰를 정말 크게 낮췄어요. 정말 크게. 저런 일이 펼쳐질 때마다. 왜냐? 어디 가서 펀드 투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쳐다보는 시선이 이게 배관시라 그러죠? 저 사기꾼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펀드 투자라 그러면 그런 걸 왜 해? 그러고 역시 뭐 쟤는 뭐 저쪽에 일하더니 그쪽 편이구만. 이렇게 쳐다봐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펀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니 대부분 다 펀드 투자하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는 펀드 투자라 그러면 거기다 사기꾼들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수수료 먹으려고 그러고 뭐 하고 플러스도 못 내고 수익도 못 내고 차라리 내가 한다. 대한민국 분들은 그게 되게 센 것 같아요. 내가 낫다. 내가. 차라리 내가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해는 되는 게 뭐 신뢰도가 없으니까. 금융 신뢰가 낮은 나라예요. 정말로 금융 신뢰가 낮고 사실은 그렇게 만든 사회의 역할이 크죠. 개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사회 신뢰를 스스로 낮췄어요. 세상에 펀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나라가 좀 이상하잖아요. 얘기를 잘 못하는. 근데 펀드 투자가 나쁜 게 아니거든 사실은. 돈을 모아서 조금 더 전문가가 조금 더 길게 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명확하게 요즘 펀드 투자 수수료 굉장히 낮아요. 특히 ETF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낮춘다 그러던데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도 하는 거죠. 하여튼 좀 신기한 금융 신뢰가 낮은 나라가 돼버렸다 라는 얘기고 또 있죠. 비슷한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상장 이 얘기 LG엔솔 요즘에 상장해서 흡수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얘기도 굉장히 뜨겁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지배권을 가져가고 싶은 어떤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얘기 굉장히 뜨겁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개인이 많이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서 많이 물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투자금을 유치하면 내 지분은 당연히 내려가는데 내 지분을 안 내리게 하려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냐.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상장을 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대립이 있다.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나온 김에 뭐 훗날 각오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물적 분할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 CEO는 어떤 판단을 하고 이 사회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중립적이어야 될까? 중립적 판단 아니면 양쪽에 어디든지 손실이 나는 결정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배당 성향, 번것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해주냐. 평균 2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G7 주요 7개국의 평균 배당 성향이 40%예요. 우리나라는 배당 낮은 걸로 유명하죠. 이걸 뭐 어떻게 비교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배당 성향이 낮아요. 여기는 이제 이익이 내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낮냐? 이건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갖고 온 거죠. 터키보다 낮습니다. 터키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터키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터키가 그 에르도안 형 때문에 좀 약간 그 희화화돼서 그렇지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잘 사는 나라죠. 터키보다 낮고 좀 있으면 브라질 따라갈 것 같아요. 일본, 중국보다 낮아요. 미국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고 배당 성향이 낮은 걸로 유명을 하고 배당 성향 말고 자사주 매입도 하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주 환원율이라 그럽니다. 번 돈 중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한 거를 환원을 얼마나 해주냐. 이건 저도 이다비 기자님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지난 한 7, 8년간 지난 기간 S&P 주주 환원율이 평균 98%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애플이 자사주 매입으로 그렇게 유명해요.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이거 뭐 조단위로 사죠. 근데 대한민국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주 환원율이 평균 25%. 왜 그럴까? 왜 미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하는가? 당연히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경영진 평가가 올라가고 경영진이 부자가 되고 경영진은 계속할 수 있고 유임되고 그 사람이 사회적 명사로 추앙받고 우리가 지금 와 팀쿡 대단하다 뭐 누구 대단하다 얘기를 하는 게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돈 많이 벌려고 주주환원을 해주는 거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우리는 반대로 경영진에서 높은 주주환원을 할 유인이 잘 없죠.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 없어요. 어떤 독립된 이사회나 아니면 소액주주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배주주한테 평가를 받죠. 경영진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을 높일 이유가 이분들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회사에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럼 내가 받으면 돈 많이니까 소득세가 40% 50% 그렇죠. 세금 많이 받으면서 돈을 받을 필요 없죠. 자본이익 과세, 자본이 뭐냐면 팔아서 했을 때 자본차익 과세는 낮기 때문에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키우면 돼요.
여기 1조가 들어있어요. 배당을 받거나 상속을 하면 세금이 40%, 50%, 60%가 나오지만 이 1조로 다른 회사를 키워줘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내가 여기다 지분 갖고 있죠. 이 회사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매각하면 자본이익 세금은 25%죠. 굳이 주주 환원을 별로 할 필요가 유인이 잘 없어요. 밀어서 이거 나중에 큰 다음에 이거 나중에 상속받을 때 이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 소액 주주를 위한 어떤 제도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자신들을 평가해주는 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한마디로 모든 관심이 어떤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 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액주주를 위한 결정을 잘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회사인지 알고 나를 위한 기업인지 알고 내가 내 돈 들여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에 조마조마하죠. 도대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도대체 무슨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할 아니지만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제 조마조마한 시장이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흔히 거버넌스의 문제라 그러죠.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부 통제 및 의사결정이 소액주주를 포함해서 우리들까지 다 한 어떤 선의의 관리자 입장에서 해지는가. 의사결정이 양쪽이 의사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되야 되는가가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90 맞는지 모르겠는데 99위, 109위, 90이라 그러죠. 아시아 12개국 중에도 9위 거의 꼴찌입니다. 뭐 동남아시아 몇 개국 빼면 꼴찌겠죠. 전 세계 100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하다. 거버넌스 문제가 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액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해오는 얘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요즘에서야 드디어 뭔가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소액주주가 훨씬 많이 들어왔죠. 종합개미 운동이라는 게 소액주주가 훨씬 많이 들어온 거고 우리가 훨씬 더 저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오 드디어 변화가 오나.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변화가 오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본시장은 왜 만들어졌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라는 게 일반 주주의 우리들의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기업이 더 커지고 그 기업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위한 일반 주주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게 자본시장인데 돈은 우리한테서 받고 결정은 지배주주 이익만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렇게 열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디 가서 항상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탕하고 도망가면은 이 승자가 되는 이제 대박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펀드 투자라 그러면 저놈 어디서 돈 먹었구나 뭐 이런 눈치를 받는 문화가 되고 아니 우리 기업은 왜 주주의 입장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 되니까 이 질문을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는 합니다. 해외 주식하러 뭐 나스닥은 신이다 뭐 이러면서 많이 가는데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시차도 있고 세금도 있고 요즘에 뭐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 세금 없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겠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우리도 드디어 선진 금융시장으로 가는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